자, 이쪽에 예 대변인께서 자리하시고요. 저희가 예 오연호 대표와 함께 예 그냥 하시죠. 예 예. 아, 저쪽에 사실은 공보단장하고 대변인들이 이제 어저께부로 따로 방이 하나 마련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좀 여기보다는 여기는 거의 전쟁터 야전 분위기고. 진성준 대변인께서 아, 네. 뭘 하죠? 근데? 지금 뭐 어떤 거 브리핑하신 거예요?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당직 대변인들이, 이제 현안에 대한 브리핑하고, 우리 이제 캠프의 입장 밝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뭐 두 가지 했어요. 우리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의혹이 있는 룸사롱이 사업 중이다. 바로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소유 건물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러네요, 동생분이. 그래서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신 분의 이 측근 관리가 왜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래서 프레시안이 보도를 했군요. 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런 얘기해도 돼요? 우리 뭐 다 서로 MBC 앞에서는 KBS 얘기하지 아, 말고 이런 건 아닌가 보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단독 보도였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 바로 했고요. 네. 그리고 MBC는 다 왜 이러지? 그 새누리당 쪽에서 선거 로고송을 그렇죠. 했는데 뭐 저작권을 제대로 승인받지 않고 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침에 우리 진성준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또 남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7곡을 이렇게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작권 승인을 받고 했다. 저 누구잖아요. 이거. 그렇다는 또 했고요. 그리고 한상대 총장이 내일 사퇴한다는 긴급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너무 웃기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라인은 이명박 대통령, 권재진 장관, 그리고 한상대 총장을 잇는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코미디가 벌어진 것은 이 검찰의 이전 투구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시 정치검찰의 수뇌부를 할 수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권재진 장관을 중심으로 잘 일을 해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코미디죠. 근데 더 웃긴 건 한상대 총장이 내일 사퇴하면서 자기 손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 관련해서 했군요. 했고,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우리 진성준 대변인도 같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대선 원래 팀하고 한밤에 전화 인터뷰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어떤 발표 또 했습니까, 오늘?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당권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완장 채워놨다고 했는데 1번, 2번, 3번. 논평의 실력이 우리 박 대변인하고는 제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 박 대변인님이 논평 소재가 있다면 박 대변인님께 제가 계속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미지 저렇게 만들고. 논평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진보 정당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섞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혹시 서자 취급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시는데요. 왜 웃으세요? 그래요? 들으신 바가 있어요. 정보 보고에 따르면. 저로서는 이제 규모 면이나 경험 면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예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때 있었던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많이 지금도 익숙치 않고요. 여전히 뭐 앉아가지고 누구를 막 흉보고 있으면 그 사람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이 사람이 이쪽 라인이구나. 이제 겨우 감 잡는 정도라서 아직도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내부를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던 그 애초의 생각에는 우리 당의 의원들과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이 다 일심동체라서 그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당에 뒤늦게 들어온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4.11 총선에서 이게 이 배지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찬사를 보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병 주고 약 주고 막 뜨끔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 애초에 진보 정치를 하다가 민주통합당을 이제 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제 1번이 정권 교체하는 거였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동자들한테 이 앞으로 이런 혹독한 5년을 더 참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랑한다면 우리 5년 뒤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이번 가을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진보 정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사퇴를 하면서 하신 말씀도 그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보적 정권 교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퇴하겠다고 하신 건데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자, 지금 이 오마이TV를 통해서 네. 생중계를 되고 있습니다만 생중계되고 있는 본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만족하고 계시는군요. 옷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입고 왔는데도 네. 역시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나? 네.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새누리당에 다녀왔더니, 다운 계약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문제하면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강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뭐 대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우상호 공보단장께서 네. 이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무사 측의 이런 취득록과 관련된 것을 이제 일임을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행대로 그냥 이렇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죠. 전 집을 살 형편이 아니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탈세하거나 탈루할 목적이 아닌 채로 그냥 그 당시에 관행처럼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직접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밝힌 입장은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거였는데요. 언제 아마 기회가 되면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혼란을 드리게 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뭔 얘기라고 했어요? 우원식 의원이 뭔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 펀드 관련해서 지금 마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자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기자실. 이제 방송이 되는 거군요. 예.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일종의 실내 방송. 이게 지금 저희가 그 2차 펀드 모금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억이 목표인데 벌써 얼마가 됐다. 곧 마감될 테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마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지금 기자실에 보통 기자들이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 좌석수가 한 140개를 넘기는 것 같은데 늘 꽉 차 있고요. 그래서 무슨 시험 기간에 대학 도서관 자리 같아요. 글쎄요. 꽉 차 있고 늘 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기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텐데, 느낄 때,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가? 아니면 박근혜 쪽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 힘들 것 같다. 주로 기자들은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까? 걱정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4.11 총선의 패배에서 배운 것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안철수 현상을 오롯이 다 당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이제 잘 받아들이고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일단 상대도 쉽지 않아요. 그 박근혜 후보는 제가 볼 때 역대 가장 막강한 후보예요. 보수 진영이 그렇습니까? 막강한 후보라고 봐요. 그 사이에 YS, 이회창, 이명박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율 저하에 따른 그리고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해서 최다 득표를 얻기는 했지만 전체 유권자 점유율로 봐서는 최저대표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율도 아마 70% 초반대를 찍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총보수 대 총진보의 이제 1대1 대결의 형국이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보수 진영의 표를 가장 잘 모아내는 후보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쥐어짜고 끌어모으고 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어떤 그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들에는 저절로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새정치에 대한 약속을 안철수 후보가 했고 그것을 새정치 공동선언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그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와 새정치의 실현이라고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어내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무슨 쇼파 논란, 안경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꾸 이제 흠집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공방에서 절대 밀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공방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보단에서 잘 해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진보정당에서 선거 여러 차례 해봤을 텐데, 이른바 이제 제1야당에서 이게 큰 선거를 해본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적어도 그때는요. 뭐라 그럴까 진보 정치의 가치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20일 뒤에 혹은 바로 2달 뒤에 그렇죠. 정권을 이제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교체하게 되었을 때 실천해 내야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허언이 돼서도 안 되고 자신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과 지금의 우리의 어떤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 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다 이 움직임이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 책임감도 크고요. 박근혜 후보를 역대 보수 중 최강 후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조금 밀리고 있다 이쪽이. 20일 동안 뭘 어떻게 해야지 역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의견을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잘 못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죄송스러워요. 근데 야권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 구도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60%인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롯이 민주당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세월 동안 제1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또 지난 세월 동안 10년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20일 동안 반성과 쇄신의 모습 그리고 제3기 민주정부가 가져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는 수밖에 없죠. 이번 선거에 따라서 지금 노사관계 파탄, 서민경제 파탄, 남북문제 파탄, 국방안보의 파탄, 지역균형발전의 파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생 5대 파탄과 관련한 것이 다시 5년을 또 할 거냐 아니면 이것으로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일자리 대혁명이라고 하는 세트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멈추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진다. 넘어지면 지고 또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뼈저리게 새기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쇄신의 역할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몇 시에 이렇게 나왔다가 몇 시에 들어가십니까? 요즘 오늘 여기에 6시 50분에 왔고요.
오늘 이제 당직이니까 아마 한 8시까지 이렇게 눈치를 봐서 혹시 무슨 사고 터지면 대응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당직자 대변인 네. 여기는 어떤 수당 같은 게 있나요? 여기 컵라면도 있고. 혹은 월급? 네? 저희 대변인 자체가 월급이 없어요. 아. 정무직이라서. 제가 네. 그래서 생계형 대변인.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월급 받지 않는 굉장히 바쁜 대변인이네. 그러니까 진짜 참 저희 박용진 이 대변인을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밑에 제가 밑에 기사 나가나요? 오마이TV의 히마니 클럽을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그동안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우리 사연을 듣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 계실 때도 엄청 어려웠을 텐데, 이 큰 집인 민주통합당에 와서도, 역시 어려워. 컵라면으로 이렇게. 빙고는 내 운명. 네, 우리 박정우 기자. 네, 지금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독자 의견이 올라왔습니까? 아까 본인이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동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네. 박용진 대변인이 잘생겼습니다. 아. 훈훈합니다. 이런 의견이 따뜻한 있었고요. 방송이군요. 네. 그런데 미용실을 바꿔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아, 예. 의견이 값도 싸고 그래서 국회 네. 미용이 아, 썼거든요. 국회에서. 국회에도 이발소가 있고 네네, 미용실이 있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독자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1야당의 대변인이 월급 안 받고 자원봉사하고 있다. 잘 모를 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중동 및 장악당한 방송과 싸우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검찰개혁 하나만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 네, 요즘 검찰이 시끄럽죠, 지금. 네. 그리고 말빨 박용진 대변인이시네요. 그래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저작권 위반 그 로고송에 관련돼서 좀 더 강하고 꾸준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능감이 넘친다. 웃으면서 싸웁시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일일 시민 대변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에서 네. 시민 대변인을 모집하죠. 그런 것처럼. 네. 지금은 하루하루가 전쟁터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이 벙커에 들어오셨다가는 정말 다칠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벙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총구만 이렇게 내놓고 네.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암고 됐는데 대답 못하면 바로 발사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네. 보시기가 좀 그렇고 방송과 싸워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대변인이지만 이제 뭐 언론 상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의견을 달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언론이 뭐 보수 언론이건 뭐 꼴통 언론이건 아니면 진보 언론이건 간에 다 언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언론과 싸우기보다는 언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틀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의 논리와 이런 틀을 깨고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대한민국 뭐 국민 여러분들 이제 뭐 때문에 그게 논평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짱돌을 투표권이라고는 짱돌을 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종이 짱돌을 들어야 될 때다 이랬더니 뭐 그 새누리당에서 그걸 모 보수 언론에서 그거 관련해서 뭐 천박한 표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박스 기사로 딱 써가지고 고맙다고 피자를 2판 보냈어요. 그래요? 아니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언론과 관련해서는 좀 경쟁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은 정말로 문재인 후보가 답입니다. 그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 당 전체가 시달릴 대로 시달렸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 점심 먹다가도 기자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 몇 개월을 박지원 원내대표 가지고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을 가지고 얼마나 검찰이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걸 했던 검찰들이 지금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개혁이니 뭐 정치개혁이니 부패 정치 척결이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거학을 척결하자고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검찰을 뿌리 줍지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99%를 형성하고 있는 양심적인 일선 검사들 네. 얼굴을 들고 살지를 못할 거예요. 네 검사실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주변 사람들한테 시달릴 거 아닙니까? 저는 월급 못 받습니다. 검사들도 대단히 박봉으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정치권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이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 구성 첫날부터 바로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칼을 들도록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특별히 뭐 이런 게 주 업무시잖아요. 예. 아니, 잠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까먹었어요.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브리핑 끝나고 내려오는데, 납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대선 올레 오늘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오후 3시에 박영선 전 선대위원장을 만나 뵙기로 어디서 했는데요. 봅니까?